매주 금요일 문화 속에서 다양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보는 시간,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은 연극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날 밤 강도 사고에 휘말려 머리를 다친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존은 메리와 사는 윈블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문제는 병원에서 적은 전혀 다른 집 주소.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만 써달라고 재촉은 하지. 간호사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병원 측에서 실수를 한 거다. 예, 저도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됐습니다. 이사다 친 거예요? 잘못 적은 그 주소는 존과 결혼한 또 다른 부인 바바라가 사는 곳. 나 바바랑 스탠테이가 살고 있거든. 넌 왜 이렇게 행운에 살고 있지? 근데 메리하고도 살지. 너 그 집 살아? 공항 갔다 오는 길에 두 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이중 생활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존은 친구 스탠리와 함께 거짓말을 시작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갑니다. 과연 존은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중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연극 스페셜 라이어입니다.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건 연극 라이어. 네, 네. 굉장히 좀 유명하고 오랫동안 공연이 된 거잖아요.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장기 공연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연극 라이어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1998년에 첫 공연을 시작했는데 공연이 끝날 날짜를 정하지 않는 오픈런 방식으로 공연됐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오픈런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공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만 5천 회, 누적 관객은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연극 라이어는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장기간 공연한 연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처럼 이제 공연의 전통 강호인 국가와 비교를 해보아도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랫동안 공연을 한 연극이기도 합니다. 이 최장 기록을 가진 라이어가 이 대학로에서 매일매일 지금도 현재 공연 중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스페셜 라이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라이어를 통해서 출연을 했던 이 스타 배우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함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 공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라이어 연극을 보면은 정말 그 제목 거짓말쟁이라는 제목처럼 네. 그 주인공하고 친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극이라서 가능하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 거짓말을 자주 하면은 양심에 찔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또 실제로 알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이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측두엽 안쪽을 보면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정서적인 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감정과 정서의 브레이크가 편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양심에 찔린다, 불쾌하다, 공포심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이 모두 편도체가 관여를 하는 건데 거짓말 역시 편도체가 관여를 한다고 해요. 이 편도체는 원래 거짓말을 제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만약에 한번 성공을 하면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겠지. 아, 이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 브레이크가 느슨해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짓말이 반복하게 되면 결국 편도체의 제어 기능이 약화되고 뇌는 거짓말에 무감각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요. 심리적인 이유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를 책임져 주시는 이 생각연구소의 이동기 교수님께 제가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한번 직접 답변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을 하다가 조금씩은 진실 부분을 섞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도 헷갈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한 말이 다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래서 그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뭐 리플리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영화 리플리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거짓말하면 좀 뻔뻔해지니까 그 상황이 익숙해지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니까 굉장히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할수록 더 실제같이 말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실력도 느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거짓말을 느는 다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데. 네. 네. 그러면 연극 라이어에서 이 양 기자가 어떤
그 장면을 뽑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원래는 바로 늘 장면을 봤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좀 장면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실 장면은 주인공 존의 거짓말에 이 동조를 하게 된 친구 스탠리에 관련된 장면입니다. 이 옆 동네에 사는 경찰서, 이제 바바라랑 같이 사는 옆 동네 경찰서에 있는 형사가 윈블던에 있는 메리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면서 존을 찾게 되는데요. 이 형사는 집안에 있던 친구 스탠리를 존으로 오해를 하고 스탠리 역시 존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스탠리인 척, 그러니까 스탠리인 척이 아니죠. 스미스인 척. 자기가 예. 스탠리지만 이제 스미스인 척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존의 진짜 부인인 메리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네.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장면 함께 보시죠. 저희 남편 때문에 오셨죠? 예? 저희 남편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희 남편 만나신 거네요? 그럼요. 언제요? 예? 저희 남편 언제 만나셨냐고요? 방금요? 방금요? 그래 방금 만났는데? 방금 어디서요? 뭐가요? 아니 저희 남편 어디서 만나셨냐고요? 예, 저는요. 뭐 여기 어딘가 있었고요. 남편분께서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 작품이 좀 워낙 거짓말을 빠르게 주고받는 장면이라 사실 그러니까요. 한 장면만 보여드렸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을 수 있는데요. 예. 보셨겠지만 이제 형사가 스미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친구 스탠리를 존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나는 분명히 존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존을 만났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죠. 네. 하지만 메리 입장에서는 존은 여기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포터 형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연극을 가장 한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연극적인 장치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연극적인 장치만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사실만 말하지만 내가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이런 거를 호도성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짓말은 크게 원래 허위 진술을 하는 거짓말, 허위성 거짓말, 소극적으로 정보나 사실을 빠뜨리는 누락성 거짓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만 말하지만 상대를 속이게 되는 호도성 거짓말이 있고 이게 이제 거짓말의 세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호도성이라는 단어를 사실 쉽게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이 호도성 거짓말은 논점 회피, 뭐 불안정한 표정, 뭐 과장이나 왜곡, 또 미묘한 차이의 무시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치인들의 거짓말,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봤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호도성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호도성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 게 바로 빌 클린턴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이 내용이 보면요. 루인스키와의 관련된 성 스캔들에 관련돼서 방송국 앵커가 사실 물어봐요. 예, 성적 예. 스캔들이 정말 있었냐, 성적 관계를 가졌냐 이렇게 물어보죠. 가진 적이 있었냐 없었냐 과거의 형태로 사실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적 관계나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없다. 그러니까 어. 없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없다, 거예요. 이렇게 네, 말한 지금 거죠. 없다. 현재형이네요. There is no 이렇게 현재형으로 얘기했죠. 예, 네. 예. 질문은 분명 과거부터 현 시점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아하. 대답은 현재형. 나는 지금은 안 했다. 지금은 아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 클린턴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했죠. 그러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건 거짓말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도성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미국 연구진들이 이 호도성 거짓말을 찾으면서 또 생각했던 재밌는 실험이 뭐가 있냐면요. 한 1,700여 명 정도를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거짓말 실험도 하고 해봤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만 좀 다시 추려보니까 한 50% 이상이 이 호도성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아주 즐겨 쓰더라 이겁니다. 예.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들통날 염려가 좀 우선 줄어들고 스스로 난 좀 윤리적이다. 나는 사실을 말했어. 이렇게 좀 위안을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호도성 거짓말의 단점은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는 협상을 하지 않고 저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가혹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양 기자가 호도성 거짓말을 설명을 해줬을 때는 좀 낯선 용어라고 생각했는데도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 네, 유형이 요즘에는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그렇죠. 거짓말일 수 있죠. 네, 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 네. 그런 거짓말 유형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라이어 저희가 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과학 팩트 점수가 몇 점일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몇 점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연극 스페셜 라이어, 쏟아지는 거짓말, 알고 봐도 웃기다. 과학 팩트 별점은 3점입니다. 네, 뭐 오랫동안 사랑받은 만큼 과학적으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오늘 양희영 기자 20대 대학생처럼 보여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